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1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해마단으로 어느덧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로 골프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요. 최근 포항에서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의 지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 지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주 포항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최윤규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국 또 경북에는 얼마나 많은 골프장들이 있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통계 수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치로 봤을 때 골프 인구가 1,100만 명으로 잡고 있는 통계도 있고요. 또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는데 이 골프장이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체육시설 규모와 면적을 보면 이 골프장이 가진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이 골프장이 532곳인데 전체 등록한 체육시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88%,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긴 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체육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500여 곳 가운데 가장 많은 골프장이 있는 곳은 경기도 156곳이고 이 경북이 56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이 골프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경북 중에서는 경주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이 포항이 4곳으로 다른 지자체 3곳과 더불어서 이 두 번째 이 골프장이 많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지금 4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이 현재 있는 골프장을 증설하거나 또 다른 골프장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지점들인 거잖아요. 네네. 몇 곳이 지금 증설하거나 생기게 될 예정인지요, 의원님. 더불어서 우리 포항의 골프인과 비교했을 때는 적정한 수인지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곳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중에 2곳이 이제 각각 9호를 지금 확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계획인 곳이 3곳 정도 되니까 총 한 8곳 정도, 7곳 정도 되는데 한 기사에서 보니까 그 상주 인구 10만 명당 골프장 수가 0.595수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해요, 포항시가. 그래서 전국 평균 0.978보다는 낮은데 신규로 지금 3곳 정도가 더 하고 그리고 2곳이 9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전국 평균보다 좀 웃돌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말씀의 결이 같을 것 같아요. 네. 포항시에서 골프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골프장도 이미 500개가 넘고 근데 우리 전체 좁은 국토에서 그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미 18홀 코스 기준으로 세계에서 8위랍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 대비는 세계에서 3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국토가 세계 3위로 크지 않은데 골프장이 이렇게 많은
많다는 건데요. 그 포항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미 즐길 만한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골프장이 있을 뿐더러 경주와 영천이 다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뭐 포항 관광의 비전을 골프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다 없애고 골프장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다. 지금 또 전국 각지에는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 좁은 국토에서 전국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골프장은 이미 너무나 많다, 포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의견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포항시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예, 우리 시는 철강 산업 침체 극복과 산업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 특구를 유치하였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통해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규모의 환동의 복합 전시센터 건립 등 해양 문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 레저 분야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골프장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같은 우리 시의 기반 시설이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골프장 증설 또 개발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지금 골프장의 3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골프장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의 지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도 알 수가 있는데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개발 과정이 복잡한 이유는 이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하나를 짓는다고 할 때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 개발 행위와 도시 전체 계획 안에서 굳이 허가받는 과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골프장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워낙 큰 데다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깎아서 이 골프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역시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동의 과정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이 골프장을 개발했을 때 주변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산지의 경우에는 이 골프장을 건립하는 민간에서 실제 모든 산을 다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국공유지를 산지를 좀 써도 되겠어? 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물었을 때 지자체가 또 동의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들을 모두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에 문제가 없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다 거쳐야지만 이 골프장 건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 골프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과정 대신에 허가를 좀 손쉽게 내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논란과 논쟁의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곳 중에서 관련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 학전리더라고요, 의원님. 네네. 네, 이곳 골프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난해 6월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현재 지금 신규로 예정된 곳 중에서는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곳이고 26년도 건립 목표고 30만 평 규모로 18홀 골프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했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를 해서 30일 날 공청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보니까 포항농민회 그리고 반대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 학전리 골프장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민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이제 물었는데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저희 환경단체와 함께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학전리 골프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면은 거기 그 꾸꾸림천이라는 지방 소하천이 있어요. 그 소하천을 따라서 그 소하천이 자명천으로 내려가고 그 자명천이 형산강으로 유입됩니다. 근데 그 일대는 원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주민들은 그 하천 범람이나 침수를 걱정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뭐 1년에 2번 이상은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범람이 우려가 큰 곳이고, 그런데 여기다 산을 깎아서 이제 골프장을 만들면 그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이나 하천의 범람을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보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자연 녹지 지역인데 아주 많은 멸종위기와 천년기념물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적으로 아주 양호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일대를 골프장으로 개발을 하면 이 동식물들이 더 양호한 환경으로 회피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골프장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큰데요. 환경 파괴를 총체적으로 야기하는 대표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또 찬반 양론으로 갈리니까 지역 공동체는 또 파괴되고, 또 이 일부의 골프 인구를 위해서 이 큰 산림을 다 파괴하는 이런 골프장 건설은 정말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8홀 골프장 조성 기준으로 하면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이상의 그 산림이 다 사라지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주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지점이요, 의원님. 골프장에 들어설 예정지에 40%가 국공유지다. 이 이야기는 포항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 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죠. 포항시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특혜입니다.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이 골프장, 학전리 골프장 예정지에 40%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준비한 표를 이렇게 보시면 국유지가 2.4%, 그리고 공유지가 34.1%.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 확장하는, 9월 확장하는 곳에서는 83% 정도가 지금 국공유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들이 있고, 이 절차를 저희가 시의회에서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해 6월에 이 해당 골프 업체에서 이제 보고를 했을 때 국공유지가 40% 정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나 환경오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또 했었고, 골프장 쪽에서 이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했던 공공기여 방안들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었는데, 실제로 포항시에는 지금 남구에 반려동물 관련된 댕댕공원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선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공단 안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남구에 지금 인접한 지역에 2군데 비슷한 성격의 반려동물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이제 그 공공기여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 임대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포항시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겠다라는 말씀, 절차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가 아니라면 매각인데, 그렇다면 이 매각 금액이나 이런 시세도 잘 따져서 매각이 됐는지도 이후에 살펴볼 상황이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그 이제 지금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뭐 공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조례상으로 이걸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뒀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가 이 매각하는 비용이 굉장히 뭐 부담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사무국장님께서 이거 학정리 골프장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환경 중에서도 식수 문제에 대한 논란의 지점이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 학전리 골프장 예정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지역이에요. 그 유강 정수장과 형산강 치수원이 하류에 있는데 현재 수도법의 상수원 관리 규칙에 의하면 상수원으로부터 4km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10km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행위가 다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골프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를 할 경우에 7km 이외라면은 괜찮다. 골프장 입지 조건에 맞다. 이런 현행법이 있어서 시행사에서는 이걸 근거로 이제 뭐 7.4km 유하거리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도 상관이 없다. 법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7.4km 유하거리에서 400m라는 이 여유가 주는 걸로서 시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남구 주민들의 식수원인 유광 정수장과 불과 7km 상류에 이러한 골프장을 만드는 문제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은 학정리만이 아닙니다. 송라변에서는 증설 계획인 골프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최영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김은주 의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이 새롭게 건설하려는 이 골프장 부지의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약 40% 정도인데, 이 확장하려고 하는 곳은 이 국공유지가 83%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뭐 주민설명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프장을 작게라도 지었다가 그 다음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이 공유지가 82.9%다 보니까 아니 이 포항시가 애초에 이런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의원님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포항시가 골프장 운영 업체에게 적정한 가격에 네. 공유지를 매각하느냐 문제도 계속 감시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 산지를 네. 포항시가 개발하도록 파는 게 맞냐? 그렇죠. 이거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포항시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것도 가능한 겁니까? 2019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포항시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곳이 골프장이 아니면 뭐 쓸 용도가 없다라고 하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특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냐, 포항시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걸 따져서 계산해 보면 사실 11만 평을 20억 최대 뭐 한 30억 뭐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일반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 입찰을 하면 이 가격에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업체 측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포항시의 재산이기도 하고 포항시의 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항시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예, 그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 모든 개발 사업지에는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서협의, 공유재산 심의 및 시의회 승인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매각이 진행됩니다. 공유지 비율만으로 특혜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산업, 문화, 관광 등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호텔, 골프장 등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 사무국장님, 이 송라면의 증설 계획인 골프장 역시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의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전해 주실까요? 뭐 구홀 확장 사업의 어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골프장 일반의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지역 생물 다양성과 주변 생태계로 연쇄적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법정 보호종 문제, 그리고 회피로를 확보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동물들을 그냥 아예 무방비로 내쫓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태 산림이나 지형의 변화로 또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재해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알고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 평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회피로를 만들 것이다, 내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로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존산지와 산림보호구역을 선댄다는 것은 포항시가 과연 산림 생태계를 보존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일이거든요. 아마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실 텐데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2019년도 제가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온 공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포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 포항시시 9월 확장권을 축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녹지나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포항시가 이 지구 단위 계획하는 건 좋은데 네. 산림과 녹지 보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네네. 이 지적을 한 건데 실제 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게다가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도 늘려야 된다. 이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해양에서도 탄소 포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나무도 새롭게 좀 심어야 된다. 심지어 이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소환원 제철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탄소를 머금는 산지들을, 녹지들을 다 없애는 쪽을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도저히 좀 앞뒤가 맞지 않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여기에 비용을 들이고 여기에 또 비용을 들이고, 좀 포항시의 전체적인 이 탄소 저감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 계획이 있어가지고 입장인 것 같은데요. 두 분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이, 포항시가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웨이 추진이고 그 사업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돈을 나무를 심는 거나 녹지 예산이 들어가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민간공원 개발들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으면서 나무들을 막 베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골프장 같이 이렇게 산림, 보존 산림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포항시의 공해 문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것에 공감을 해서 지금 그린웨이나 도시숲 조성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라는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산림은 아주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골프장 조성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건 정말 지자체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아무리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했다 이렇게 때만 되면 홍보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골프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의 정말 근본적이고 아주 시급한 탄소 저감 방안, 대책, 이런 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골프장으로 관광 자원화하겠다, 이런 발상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을 다루다 보니 골프를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 특히 이 포항에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야, 가까운 데서 내가 골프 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 입장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 이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포항과 포항 인근에 접근 가능한 골프장이 많은 가운데 포항에 골프장이 더 생겼을 때 적자가 나면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 좋으냐 했을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한창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골프장이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해외로 골프 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29곳 골프장 가운데 지난해 엔데믹 이후에는 5곳이 적자를 봐서 지난해 지방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골프장들이 제주도에다가 우리 좀 지원해달라.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적정한 수의 골프장,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제주 골프장 사태를 보더라도 포항의 골프장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때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포항만의 뭔가 특화된 그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케팅 전략 같은 게 또 필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포항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공유지를 내주면서 포항 시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또 뭔가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또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약간 아파트 미분양하고 좀 그런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뭐 삶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듯이 골프장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포항의 관광 인프라가 그렇게 한꺼번에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뭔가 차별화 전략들이 없다면 제주 사례와 비슷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같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시 입장을 들여다보면은 말씀 주신 이제 관광 인프라 조성이나 관광객 유입도 있지만 그 주변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골프장을 통해서 뭐 지자체가 벌어들이는 세수나 뭐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은 모든 개발 사업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골프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전국에 이렇게 난립해 있는 골프장을 과연 포항시 호미반도에 골프장이 많다고 해서 얼마나 찾아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한 번 만든 골프장은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장사가 안 돼서 부도가 난다 해도 다시 살림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마당에 포항시가 공유지를 준다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골프장이 4개일 때 홀이 꽉 차서 하루도 쉬지 않고 굴러갈 때와 골프장이 7개가 돼서 드문드문 올 때 지역으로는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이 골프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캐디나 매점이나 이런 관리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의 규모가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골프장 가동률이 높을 때는 다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골프장이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것도 여전히 골프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개수가 많은 게 과연 지역 경제에 좋으냐 하는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에서 개발 예정인 여러 골프장들의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요.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최근에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현재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러한 노력과 반대로 육지에서 그런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건 너무나 모순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고들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산지를 더 훼손해서 될 일인가, 그렇게 봤을 때 골프장 조성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관 좋은 해안가 산림에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은 환경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정 보호종이 많이 산다는 것은 그 일대의 산림 생태계가 아주 양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의 가치가 높은 곳에다 골프장을 내주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하다는 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과연 지역경제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게 최선인가? 이건 정말 말장난이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고요. 이렇게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고, 포항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 구규림을 문제 제기했듯이 앞으로 계속 더 강력한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특혜라는 이야기들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국공유지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포항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들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들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들께서 이제 골프 즐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서 이런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명규 기자. 네, 많은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온라인에 남겨놓습니다. 아니,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왜 6개월이 지나도 살이 하나도 안 빠질까요? 그렇죠. 식단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체중 관리하겠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옆에 식단 관리를 안 하고 나무들은 다시 베어내면 과연 이 탄소 중립, 탄소 저감은 가능한지 이 포항시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관광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많은 골프 인구들의 여가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민들, 또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과연 높아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